서울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얘기해보라고 하면 하나의 장소가 떠오를 겁니다. 그건 바로 서울역인데요. 우리나라 한 해에 2번밖에 없는 대명절, 설에도 고향으로 내려가고 고향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KTX나 기차 예매로 인해 전산이 마비되고 또한 차표를 얻기 위해 예약 대기를 건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 서울역은 늘 북적북적하고 정말 안전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업이 끝난 이후에는 사람 하나 없고 조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공포의 장소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 서울역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역 근처에서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5년 전 제가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여기서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저희 회사의 본사가 이 근처에 있기도 하고 또 서울의 어느 지역보다 생각보다 집세가 저렴한 곳도 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기에 건물의 임대나 자리세는 그렇게 비싼데 왜 집세가 싸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근처에는 쪽방촌이라고 하죠. 방을 여러 개로 나누어 한두 사람만 들어갈 정도로 2평채 안 되는 크기의 보증금도 없는 월세로 운영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설이 되었을 때 저희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기에 저희 연휴와 똑같이 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기에 저는 고향에 내려가봐야 그때 친구들은 모두 결혼을 하여 자녀가 있거나 대부분 친가나 시댁에 가는 경우가 많기에 20살 초반 때처럼 이제 모여서 술을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특성상 당직을 서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저는 설에도 회사에 나가 당직 업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창밖을 바라보면 서울역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저희 업무는 IT라고 하죠. 회사의 모든 전상망과 프로그램 등을 문제없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항시 지켜보고 작업하는 업무였는데요. 그날은 연휴의 첫날이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전산을 점검해야 할 업무가 많았습니다. 회사와 집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쌓여있던 회사의 프로그램 요청사항도 많았고 또 연휴가 끝나면 미친듯이 업무가 쌓여 있을 수밖에 없기에 그때 또 업무를 하게 되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회사 측에서 연휴이기에 오후 늦게 출근하여 저녁밥만 먹고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업무의 양이 많았기에 거의 10시 넘어서 퇴근하였던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한자리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노트북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런지 배가 고팠기에 서울역 근처로 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역 근처에는 정상 업무를 하는 가게들이 많았기에 한 우동 가게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나와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누군가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걸었던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기에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그 부딪힌 사람의 말이 조금은 어눌했습니다. 옷도 언제 갈아입었는지 냄새도 나고 머리도 엉켜 붙어 있는 것을 보아하니 노숙자인가 싶었습니다. 다리 한쪽도 불편한지 제대로 걷는 게 아닌 다리 한쪽을 끌고 가는데 그게 영 마음이 쓰였던 저는 10,000원짜리 하나라도 드릴까 하는 생각에 그 사람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따라 걷는데 서서히 역 주변의 불빛은 사라지고 정말 따박따박하게 붙어있는 정상적인 집이 아닌 마치 불법으로 개조한 듯한 여러 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 원룸 같은 곳이 나왔고 그제서야 저는 여기가 그 쪽방촌이라는 데구나 생각했습니다. 방음도 얼마나 안 되는지 옆방에서 들리는 TV 소리나 통화 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들렸고 그 사람은 한참 걷다 한 문을 열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뭔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노숙자는 아니었구나. 하긴 서울이 워낙 월세가 비싸기도 하고 그래도
밖이 아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 안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쪽방청원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떠한 남자 2명이 걸어오며 이 방, 저 방의 문을 두들기며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팔짱 안쪽에는 수급 가방이라고 하죠. 커다란 클러치 가방이 끼워져 있었고 한 명은 마치 명단에 체크를 하는 것처럼 손에 든 종이에 펜으로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어이 형씨 여기에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 아니 멀쩡해 보이는데 찾는 사람이라도 있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냥 원룸이 아닌가? 마치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처럼 관리하는 교도관처럼 그들의 행동은 정말 딱딱하고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연휴인데 그래 빨리 집에나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와서 외투를 벗어 던지고 호주머니를 뒤져보는데 지갑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회사에 나와서 우동집을 가서 계산을 했다는 건 그때까지 지갑이 있었다는 것이었는데 그때 그 노숙자 같은 사람이랑 부딪혔을 때 지갑이 떨어졌나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날도 당직을 서로 회사에 가야 했기에 입사 동기였던 철수 씨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어제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서울역은 유동인구가 워낙 많아서 지갑을 찾기가 힘들 것 같고 그 쪽방촌에 사는 사람이 혹시나 알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자 철수 씨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지갑 못 찾을 거예요. 그 쪽방촌 사는 사람들 세가 비싸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 생활자로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으로 월세 내면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 또 월세가 밀리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이 나오는 날은 또 어떻게 하는지 집 주인이 싹 명단 적으면서 걷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많이 밀리게 되면 뭐 노동으로 갚든지 아니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서울역 근처에서 사람들한테 몰래 부딪혀서 지갑을 훔쳐가는 사람들도 많대요. 지갑에 중요한 거 없으면 그냥 현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카드 재발급 받으세요.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회사 사람들이 모두 출근하였을 때 저는 유독 무언가를 열심히 보았는데요. 그건 바로 회사 사람들의 지갑이었습니다. 가방이나 차, 그리고 옷은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갑은 마치 통일한 것처럼 누구 하나 비싼 제품 없이 가장 값싼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들의 지갑에는 간단한 카드나 현금만 들어있을 뿐 중요한 것들은 모두 가방에 보관해서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씨가 말한 마지막의 말도 그때 생각났습니다. 설마 지갑 때문에 밤에 쪽방촌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특이하게 들렸기에 물어보았습니다. 왜요?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거기 혼자서 들어가면 안 돼요. CCTV도 별로 없고 그 사람들 자체가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따라가서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면서 협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요. 웬만하면 그쪽에는 얼씬거리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고 다행히 저는 그 노숙자가 들어간 방에 노크를 하지 않았던 게 천만 다행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역 주변에서 사건이 터지면 직접적인 자신의 일이 아니면 사람들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